북아프리카의 햇살은 새벽에도 이미 따뜻했다. 키레네의 언덕들은 올리브 나무의 은빛 잎사귀로 소공어렸고 건조한 바람은 돌담 사이를 스치며 도시의 숨결을 깨웠다. 흙빛 골목을 따라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오르내렸고 상인들은 보자기를 펴며 무화과와 대추, 향신료를 정성스레 펼쳐놓았다. 그 사이 시몬은 양손에 굳은 살이 박힌 가장의 걸음으로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밧줄, 허리에는 간단한 연장들이 매달려 있었고 이마에는 새벽부터 일한 땀이 촘촘히 맺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 불렀다. 그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이가 아니었고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시몬의 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낮은 집, 흙으로 다진 마당, 말린 허브가 걸린 처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바람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녀들에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곡식 자루의 무게가 어깨에 주는 감각, 장작이 잘 타오르는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않는 법을.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아내가 반죽을 빚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편을 낮게 되뇌었다. 멀리 이방의 신전에서 울려오는 소란스러운 음악과 향연의 냄새가 밤하늘을 덮을 때면 시몬은 더욱 또렷이 자신과 가족의 길을 가다듬었다. 키레네는 번성한 도시였다. 그만큼 유혹과 혼란도 많았다. 그 혼란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질서는 오직 율법과 가정의 평화뿐이었다. 그의 손재주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것이었다. 부러진 쟁기를 고치고 뒤틀린 들문을 펴고 물바디 홈을 깎는 일은 그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일감이 많을 때면 해가 중천을 넘어도 쉬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땀은 밥이었고 노동은 기도였다. 그는 종종 아들들에게 말하곤 했다. 나무결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거스르면 금세 쪼개지고 만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주께서 주신 결을 따라 손질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이 마치 나무향처럼 집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키레네의 유대인 공동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거룩한 날이면 시장의 소란도 잠시 물러나고 회당 쪽 골목에서 낮은 낭송이 길게 이어졌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휘장을 살짝 건드리면 사람들은 책망처럼 엄숙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몬은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의 나침반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야기는 늘 조상들의 땅을 향했다. 유월절이면 특히 그랬다. 누군가는 해마다 길을 떠났고 누군가는 형편을 보며 기다렸다. 시몬은 늘 언젠가라고 말해왔다. 아이들이 자라 부담이 줄면 일손이 한결 여유로워지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하지만 언젠가는 자주 미뤄졌다. 계절은 빠르게 바뀌었고 집안의 작은 필요들은 계속 생겨났다. 지붕의 기와를 갈아야 했고 우물에 도르래가 닳아 교체가 필요했다. 이웃 집 담장이 비에 무너져 도움을 청하면 시몬은 그 일을 먼저 도왔다. 그는 다른 이의 무너진 담을 먼저 세우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담은 뒤로 미뤄두었다. 그런 습관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때로는 그를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그는 종종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그에게 말이 없었으나 말 없는 빛이 때로는 말보다 선명했다. 예루살렘. 입술 사이로 나직이 흘러나오는 그 이름은 그를 먼 약속의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키레네에는 여러 얼굴의 사람들이 살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상인들, 로마의 안장 제작자, 사막을 건너온 유목인, 그리고 소란스럽고 다정한 이웃들. 언어와 관습이 섞여 부딪히는 그곳에서 시몬은 아이들에게 경계와 환대를 동시에 가르쳤다. 문을 닫을 때는 확실히 닫고 손님을 맞을 때는 진심으로 맞아라. 그는 이방인의 우상을 멀리했지만 이방인의 목마름은 거절하지 않았다. 물은 모두에게 필요했고 그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균형 감각은 그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가 다듬은 들문처럼 바람이 불어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이었다. 그해 초봄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들판에 보리가 요동치고 시장의 말들이 분주해졌으며 회당 앞 계단에선 유월절 이야기가 더 자주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길을 떠나기 위해 낡은 샌들을 수선했고 누군가는 바구니를 새로 엮었다.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소문은 단지 축제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잦은 긴장 속에 있다는 이야기, 어떤 나사렛 사람이 예언자처럼 말하고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도시가 술렁인다는 이야기. 시몬은 소문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이였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의 결은 마치 바람처럼 틈을 파고들었다. 그날도 그는 새벽부터 손을 놀렸다. 이웃의 곡식 창고 문지방이 갈라져 내려앉았다. 문지방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균열이 문 전체의 평형을 무너뜨리곤 한다. 시몬은 쐐기를 빼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새 나무를 맞췄다. 톱밥에 향기가 났다. 곁에 서 있던 이웃이 툭 던지듯 말했다. 시몬, 올해는 가는가? 그 말은 가벼웠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시몬은 잠시 대답을 미루고 칼날로 나무결을 쓰다듬었다. 올해는 말끝이 길게 흘렀다. 아이들의 눈이 그곳을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앞마당에서 손을 씻었다. 흙과 땀, 톱밥이 씻겨 내려가며 손바닥에 무늬가 드러났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 그러나 아직 길을 떠날 힘을 가진 손. 아내는 그를 보며 눈빛으로 물었다. 여러 해 같은 질문을 공유해 온 눈빛이었다. 시몬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야 하겠소.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오랜 기다림이 조용히 타올랐다. 아내는 수긍하며 곡식과 물자의 목록을 세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는 정밀해야 했다. 길은 멀고 변수는 많다. 아이들은 그 말에 눈이 반짝였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야기 속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누웠을 때 시몬은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이 식고 하늘의 검푸른 장막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는 작은 등잔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어둠은 그를 삼키지 않고 도리어 그의 윤곽을 또렷이 드러냈다. 마음속에 한 줄기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키레네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너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성벽과 성문, 그리고 성전의 흰 돌이 눈앞에 서는 길. 그 길을 따라 걸을 자신의 발이 묵묵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오래 묵은 숨을 내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서야 할 자리로 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오랜 일상만큼이나 견고했다. 다음 날 집안은 조용한 분주함에 잠겼다. 아내는 마른 과일을 골라 담고 물가죽을 점검했다. 아이들은 아버지 곁에서 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돌이 미끄럽고 어떤 덤불이 손을 핥히는지, 어떤 샘은 물맛이 좋고 어떤 곳은 야영을 피해야 하는지. 시몬은 사소한 것부터 가르쳤다. 싱그는 아침에만 묶는 게 아니다. 길을 가다 허리춤에서 끈 끝이 헐거워진 것을 느끼면 즉시 고쳐라. 작은 풀림이 큰 사고를 만든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말은 곧 그들의 발걸음이 될 준비를 했다. 문간에서 이웃들이 들러 건투를 빌었다. 어떤 이는 작은 빵을 쥐어주고 어떤 이는 여행길에 쓸 작은 칼집을 건넸다. 사람들은 떠나는 자를 통해 자신들의 오래된 갈망을 대신 보냈다. 시몬은 그것을 알았다. 모든 이가 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는 때가 있다. 그는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문 너머엔 아직 알 수 없는 층위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떠나는 날 새벽의 공기는 낯설 만큼 맑았다. 시몬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장작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고 도르래는 새 밧줄을 감고 있었으며 문지방은 그의 손길을 닮은 결로 반짝였다. 그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다.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준다. 말이 끝나자 그는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허리띠를 조이고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해가 언덕 위로 얼굴을 내밀 때 그들은 키레네를 등졌다. 길은 사막빛으로 길게 펼쳐졌다. 먼 곳에서 바다가 빛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았다. 시몬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일은 남겨둔 이들을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만은 앞으로만 걸어야 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럽고도 단호했다. 바람은 앞으로만 불어주는 법이 없지만 그는 바람의 방향보다 발의 방향을 믿었다. 그 발이 향하는 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언젠가가 지금이 되었음을 그의 심장은 뚜렷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몬은 가정의 숨결과 키레네의 햇살을 등에 지고 유월절을 향한 길 위에 섰다. 그의 앞에는 먼지와 돌, 목마름과 노래, 낮은 기도와 높은 침묵이 이어질 터였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래 쌓아 올린 담벼락 같은 결심이 그의 등을 곧게 세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만남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를 이끌고 있었다. 길은 새벽의 빛처럼 길게 열렸다. 붉은 흙먼지가 발목을 감싸고 메마른 풀들이 바람결에 가볍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시몬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등에는 마른 과일과 빵, 물가죽과 얇은 담요가 묶여 있었다. 아이들의 숨결은 아직 길의 리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새로운 것의 반짝임이 번져 있었다. 떠나는 이들의 발뒤꿈치에서 희미한 곡조가 흘렀다. 떠남은 늘 노래와 닮아 있었다. 시작이 있고 반복이 있고 어디론가 도달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첫날 이틀은 바다 바람이 동무였다. 멀찍이 보이는 물결은 햇빛을 조각내며 번쩍였고 파도 부서지는 소리는 길게 이어진 생각의 꼬리를 끊어주곤 했다. 시몬은 걸음을 아끼지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다. 길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서두르지 않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빠른 걸음은 물을 빨리 마셔버렸고 천천한 걸음은 마음을 흩뜨렸다. 발과 숨, 하늘과 그림자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한낮에 열기가 오르면 그들은 낮은 그늘을 찾아 쉬었다. 아이들은 물가죽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고 아내는 마른 무화과를 반으로 쪼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다. 시몬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떨어뜨려 발밑의 돌을 살폈다. 큰 길에는 작은 위험이 많았다. 사흘째 되는 날 길은 돌투성이 언덕으로 접어들었다. 바람은 가벼웠고 하늘은 더 높아졌다. 그들은 작은 대상 두이상과 동행하게 되었다. 가죽끈으로 묶은 짐들과 낙타의 묵직한 눈 말없이 걸으며 서로의 존재만으로 안심하는 사람들. 잠깐의 인사가 오갔고 짧은 웃음이 오갔다. 남쪽에서 올라온 한 사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건넸다. 예루살렘에 가는가? 시몬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어깨를 움츠리며 길 위로 시선을 던졌다. 올해는 도시가 더 술렁인다 하오. 어떤 나사렛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말을 한다 하네요.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들리지 않던 말들이 들린다지. 그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 특유의 말투로 확신과 망설임을 한 입에 담아 말했다. 시몬은 공손히 들었을 뿐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길 위의 말들은 늘 모래처럼 섞여 있었다. 그 모래에서 어떤 결을 집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해질녘 그들은 움푹 팬 골짜기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먼지 냄새에 약간의 타는 냄새가 섞였다. 나뭇가지 몇 개와 마른 풀로 만든 작은 불이 피어오르자 아이들은 새처럼 둘러앉았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낮의 피곤을 걷어냈다. 시몬은 발을 풀고 샌들을 고쳐 묶었다.
그는 낮에 땀을 먹어 딱딱해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발도 챙겼다. 작은 발가락 사이에 모래를 털어주고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폈다.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 예루살렘은 정말 큰가요? 시몬은 짧게 대답했다. 응, 크지. 하지만 크기보다 더 깊어. 아이들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깊다는 말이 밤하늘과 닮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 길은 장터가 열리는 작은 주막을 지나쳤다. 곳곳에 혀와 상표, 억양과 손짓이 섞여 소란스러운 음악처럼 흘렀다. 한 유대인 상인이 회당 근처에서 말없이 작은 족자를 팔고 있었고 어떤 이방인은 값싼 향유를 고깔하며 떠들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냄새에 눈을 크게 떴다. 시몬은 지갑끈을 세게 묶었다. 여행길의 상술은 싸구려 향유보다 더 짙게 남는 법이었다. 그가 잠깐 멈춰 물가죽을 채우는 동안 뒷짐을 진 노인이 그의 곁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저 위로 넘어가면 돌불이 많은 길이 나와 발목을 조심하게. 노인의 눈동자는 평온했으나 오래 길을 걷던 이의 경고가 깃들어 있었다. 시몬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전골을 지나며 대지는 뜨거운 숨을 쉬었다. 공기가 흔들리고 먼지가 허리춤까지 올라갔다. 아이들의 어깨가 조금씩 처졌다. 시몬은 걸음을 멈추고 가벼운 짐을 나누어 들었다. 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작았고 그의 손바닥은 굳었다. 그러나 그 틈으로 서로에게 흘러드는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는 길 위에서 가장 귀한 물 같았다. 저녁 무렵 길에서 만난 다른 순례자들이 유월절의 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바람이 만들어낸 일시적 합창 같았다. 어떤 여인은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빵을 나누었고 젊은 사내는 아버지에게 물어배운 옛 이야기 한 조각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반복이 있었고 반복 속에 기억이 있었다. 시몬은 그들의 말 사이로 예루살렘을 떠올렸다. 도시 곳곳에 세우며 있을 향, 제사장의 발걸음, 흰돌의 차가운 빛, 그리고 회랑을 스치는 발뒤꿈치의 속삭임. 그는 아직 보지 않은 것을 오래 기억해온 사람처럼 그렸다. 기다림이 길 때 사람은 보지 않은 것을 더 정확히 바라보게 된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지형은 조금씩 바뀌었다. 올리브 나무가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내고 바람에 실린 냄새에 낯익은 흙의 향이 섞였다. 길은 더 많은 발자국으로 웅성거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이는 경제적 거래를 위해, 어떤 이는 친족을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오직 절기에 대한 순종으로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소문 속 인물을 보기 위해서였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술에서 더 자주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그를 예언자라 했고 누군가는 율법을 어지럽힌다 했다. 어떤 이는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며 손짓했고 어떤 이는 시끄럽게 웃으며 소문은 늘 그런 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말들은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한 곳을 가리키기도 했다. 시몬은 그런 말들을 한 줌 모래처럼 손 안에 잠시 쥐고 있다가 손가락 사이로 서서히 흘려보냈다. 길의 모래는 손에 오래 남기보다 발 아래로 깔릴 때 제 역할을 했다. 어느 새벽 그들은 언덕의 어둠이 벗겨지는 순간을 맞았다.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은 자주에서 연회색으로 풀려나오고 풀잎에는 이슬이 닿아 있었다. 시몬은 짧은 기도를 입술 안에서 굴렸다. 말은 짧았고 호흡은 길었다. 무엇을 청하기보다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늘에 내어 맡기는 기도였다. 아이들은 아직 잠에서 다 깨어나지 않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다. 발자국과 천의 마찰, 물가죽이 서로 부딪히는 둔탁한 울림, 말의 숨소리, 길의 합창이었다. 그 소리는 예루살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해가 조금 더 오르자 그들은 마침내 높은 언덕 너머로 도시의 가장자리 윤곽을 보았다.
성벽의 선이 하늘에 긋는 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아이들의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시몬은 손을 들어 잠깐 속도를 늦췄다. 들어가는 문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문턱을 넘는 자는 발뿐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바꾸어야 했다. 그는 아이들의 어깨를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다. 조금만 더. 도시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성문 앞은 이미 북적였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말들이 서로를 낯설게 보았고 상인들은 강가에서 가져온 물건을 재빨리 펼쳐 보였다. 작은 새들이 문 위를 가로질러 날았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군중의 어깨는 서로의 천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흥정을 했고 서로를 불렀다. 다양한 언어들이 겹겹이 포개졌다가 풀렸다. 시몬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먼 길의 냄새 위로 도시의 냄새가 겹쳐 올라왔다. 금속과 기름, 향과 땀, 흙과 돌, 오래된 기도와 새로운 욕망이 한데 섞인 냄새, 도시만의 냄새였다. 그가 문 안으로 한 발, 또 한 발 들어섰을 때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높은 벽과 낮은 그늘, 멀리서 들리는 물건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 웃음, 짐승의 울음, 도시의 호흡은 키레네와 달랐다. 이곳의 호흡은 더 빠르고 더 촘촘했다. 시몬은 가족을 둘러보며 행렬이 흐르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어디선가 경건한 낭송이 바람결에 실려와 귀끝을 스쳤다. 그 소리는 그를 도시의 높은 지대로 이끌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 언덕길을 조금 더 오르자 흰 돌이 햇빛을 받아 묵직한 광채를 냈다. 성전의 흰 돌, 반듯한 선, 위로 향하는 계단 기둥의 음영이 만드는 질서. 시몬은 순간 발을 멈추었다. 먼 길이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숨을 고르며 그와 나란히 섰다. 성전 앞마당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작은 재물의 울음, 물을 붓는 소리, 서로 인사하는 손짓들. 모든 것이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앉았다.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었다. 눈앞의 흰 돌은 오래된 약속처럼 빛났고 바람은 그 약속 위를 조용히 스쳤다.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쥐고 한 걸음 나아갔다. 예루살렘은 이제 소문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그의 발밑에 현실이 되었다. 도시의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빛은 더 또렷해졌다. 시몬의 가슴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풀렸다. 길이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다. 이제 그는 이 도시의 호흡을, 성전의 그늘을, 사람들의 눈빛을 배워야 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오기를 오래 기다렸던 곳, 예루살렘. 그곳의 첫빛이 그의 눈동자에 고요히 담겼다. 새벽의 첫빛이 성벽 위를 훑자 예루살렘은 이미 깨어 있었다. 골목마다 문지방이 덜컥 열리고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돌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빵 굽는 향이 공중에 얇게 깔리고 물기를 쓸어내는 사람들의 걸음이 한데 겹쳤다. 시몬은 아이들과 함께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전날의 흥분이 가라앉자 도시는 낮은 웅성거림 속에서 더 분주해 보였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순례자로서의 일상적인 일들, 물가죽을 채우고 제사용 은전의 단위를 확인하고 몸과 옷의 정결을 살피는 일,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였지만 이 도시에서는 사소한 것이 곧 질서의 뼈대였고 질서가 곧 마음의 평안이었다. 성전 가까운 우물개는 이미 줄이 길었다. 각지에서 온 말투들이 장난처럼 부딪혔다. 어떤 이들은 자국의 억양을 숨기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귀를 기울이며 흉내냈다. 시몬은 아이들에게 줄을 맡기고 물가죽의 마개를 다시 살폈다. 마개가 조금 헐거웠다. 그는 바늘과 끈으로 재빨리 여밈을 보강했다. 작은 틈이 큰 목마름을 부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의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물가죽을 채워 회랑으로 나오자
동전 바꾸는 상인들이 낮은 탁자를 펼쳤다. 비둘기가 담긴 바구니가 한쪽에서 연신 꼿꼿했다. 은전이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넘어가며 딸깍거렸다. 시몬은 손에 쥔 동전을 한 번 더 세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의 계산은 늘 신중해야 했다. 그는 사소한 흥정을 피했고 과한 삭슬 치르지도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숫자를 세는 방법보다 값을 가늠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편이 낫다고 믿었다. 값은 눈으로 먼저 본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손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때 회랑 끝쪽에서 갑작스레 낮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단숨에 번지는 소문 특유의 열이 실려 있었다. 어젯밤 체포가 있었다지. 겟세마네라던가 칼에 귀가 잘렸다는 말도 있고 말끝마다 추측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누군가는 그 인물의 이름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고 누군가는 곤란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새벽 재판이 있었다더라. 그럴 리가. 로마도 관련되었다네.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서두를까? 소리는 얇은 연기처럼 옮겨 붙었고 어느새 회랑 전체가 낮은 웅성거림으로 깊어졌다. 시몬은 소문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소문은 길 위에서 모래와 같다. 손에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적당히 놓으면 발밑을 다져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밑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이끌어 미크베로 향했다. 정결을 위한 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돌계단은 수많은 발자국의 다름으로 매끄러웠다. 시몬은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눈길은 물의 표면보다 사람들의 어깨에 머물렀다. 활을 당긴 듯 긴장된 어깨, 피곤으로 축 처진 어깨, 설렘으로 들뜬 어깨. 같은 물가에 서 있어도 각자의 어깨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정결을 마친 뒤 그들은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늘 안에 준비해야 할 빵과 향신료, 소금과 기름이 있었다. 어제와 같은 골목이 오늘은 또 다른 길처럼 보였다. 수레바퀴가 남긴 고랑의 아침 햇살이 길게 눕고 푸죽간의 칼이 돌확 위에서 반짝였다. 아이 하나가 사탕처럼 달콤한 대추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시몬은 부드럽게 손을 잡아 내렸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달콤한 것을. 아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곧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 붙은 톱밥 냄새가 오히려 안심을 주는 듯했다. 시장의 한편에서는 비용을 깎으려는 말다툼이 벌어졌다. 상인은 제값을 부르며 손을 벌렸고 손님은 먼 데서 왔다며 사정을 늘어놓았다. 그 사이를 누비는 꼬마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물건 사이를 피했다. 시몬은 그들 곁을 지나며 일부러 시선을 내렸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시장은 늘 새로운 법이었다. 돌기둥의 그늘, 바구니 엮은 틈새, 낮게 달린 천막의 해진 가장자리. 그 모든 것이 도시의 숨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작은 기름병을 고르고 소금 한 자루를 어깨로 넘겼다. 무게는 크지 않았지만 순례의 준비는 자꾸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낮게 잡아주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햇빛은 더 단단해졌다. 돌길의 열기가 발바닥에 스며들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쉼없이 높낮이를 바꿨다. 그때 골목 끝에서 거친 고함이 바람을 찢듯 들려왔다. 비켜라! 첫 한 마디가 기둥과 기둥 사이로 튕겨 나왔다. 이어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규합되는 발걸음에 둔탁한 리듬이 숨을 몰아붙였다. 사람들의 대화가 한순간 끊기고 고개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다. 시장의 시선이 한 줄로 모아졌다. 시몬은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손에 들린 기름병이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골목의 숨이 좁아졌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고함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 뒤로 뿌연 먼지가 일었다. 장정들이 급히 좌판을 접어 벽으로 붙였다. 비둘기 바구니가 놀라 덜컹거리며 깃을 세웠다. 상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아이 하나가 엄마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길을 내라.
두 번째 고함이 메아리쳤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군인들의 모서리진 발걸음이 돌바닥에 일정한 박자로 찍혔다. 사람들의 몸이 물결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 억지로 비켜서는 어깨들이 서로 스쳤고 억눌린 숨소리가 한꺼번에 골목의 천장을 밀어 올렸다. 시몬은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막았다. 작은 등을 따라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움직였다. 아이들의 심장이 그의 손바닥에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을 감는 사이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먼지 너머 누군가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드러났다. 이어서 굵은 나무가 덜컥 바닥을 긁는 소리.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다. 몇몇은 입술을 깨물었고 몇몇은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아니었다. 길 위의 모든 것이 하나의 긴 행렬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시몬은 무릎에 힘을 살짝 굳혔다. 발 아래 돌의 모서리가 더 뚜렷해졌다. 그는 아직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길 위로 다른 길이 겹쳐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군인 하나가 팔을 번쩍 들어 더 거세게 외쳤다. 비켜! 그 소리에 맞춰 사람들의 몸이 한 박자 더 물러섰다. 좁아진 골목의 중심으로 행렬의 선두가 파고들었다. 쇠와 가죽, 헐떡이는 숨,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흔들리는 무릎들. 시몬의 시야가 순간 좁아지더니 다시 넓어졌다. 그는 아이들을 뒤로 한 걸음 밀어 보호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먼지결 사이로 비로소 행렬의 형태가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가 한 번 더 바닥을 긁었다. 소리는 낮고 길었다. 사람들 사이에 말 없는 질문이 퍼졌다. 누구인가? 무엇이 지나가는가?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행렬은 이미 그들의 앞길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시몬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무겁고 뜨거웠다. 그의 손은 아이들의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행렬의 그림자가 골목의 빛을 덮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길 한복판으로 죄인들의 행렬이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들어왔다. 그의 하루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다음 걸음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그 경계에 서서 조용히 숨을 멈추었다. 먼지의 결이 더 짙어졌다. 돌길 위로 발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내려찍혔다. 쇠가죽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이 들쑥거리는 소리, 군인의 외침이 공기를 자르고 지나갔다. 시몬은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감쌌다. 어깨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천이 파도처럼 일었다 가라앉았다. 골목의 좁은 하늘이 갑자기 더 낮아진 듯 느껴졌다. 그는 한 손으로 기름병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더 꼭 붙잡았다. 행렬의 선두가 코앞에 이르렀다. 군인 하나가 시몬과 눈이 마주치더니 턱짓을 했다. 길을 비켜. 말투는 짧고 익숙했다. 시몬은 몸을 돌려 가장자리로 물러섰다. 그 순간 짙은 그림자 하나가 그의 발치에 걸려 비틀거리듯 쓰러졌다.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낮은 소리, 거친 나무가 돌에 끌리는 소리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빠른 숨이 터져 나왔다. 시몬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뒤로 밀었다. 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드러누운 남자의 어깨, 팔 그리고 등, 그의 등에 걸린 무거운 가로목이 반쯤 떨어져 나와 돌길에 덜컹거렸다. 남자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온몸의 힘이 이미 빠져 있었는지 팔이 떨리며 다시 바닥을 더듬었다. 머리둘레에 엉겨붙은 가시가 살결을 파고들었고 마른 피가 이마와 관자놀이를 타고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이 잠깐 떠졌다. 흐린 빛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시몬은 그 눈빛을 보자 순간 심장이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동시에 아무것도 단념하지 않은 눈이었다. 무언가를 끝까지 품으려는 사람의 눈, 그러나 이미 기력이 다한 몸의 눈. 군인 둘이 성급히 다가왔다. 한 군인이 가로목을 발로 툭 차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군인은 쓰러진 남자의 어깨를 거칠게 채찍자락으로 밀어 올렸다. 남자의 몸이 반쯤 뒤집혔다. 주변의 숨소리가 얇아졌다.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그때였다. 군인의 시선이 시몬에게 박혔다. 한 손이 허공을 내리그으며 쏘아붙였다. 너 이리 와. 시몬의 몸이 굳었다. 그는 아이들을 한 번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입술이 떨렸다. 시몬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어깨에 얹은 그의 손은 확고했다. 그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 앞으로 나섰다. 군인은 말 대신 시몬의 팔뚝을 움켜쥐어 끌었다. 소나귀가 거칠고 차가웠다. 그 힘은 시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이 이미 결정된 길 위에 올라선 것을 느꼈다. 가로목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크고 더 무거웠다. 나무결 사이사이에 말라붙은 핏자국과 먼지가 섞여 있었다. 시몬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목이 마르고 위로 끓어오르는 열이 가슴을 밀었다. 군인이 짧게 명령했다. 들어! 시몬은 두 손을 뻗었다. 나무의 거친 살이 손바닥에 굳은 살에 닿았다. 무게가 즉시 어깨로 내려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게를 나누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 허리와 넓적다리, 발목이 동시에 긴장했다. 나무는 순식간에 그의 일부가 되었다. 숨이 깊어지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느리게 흔들렸다. 그는 쓰러졌던 남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자의 손목에는 새끼줄 자국이 선명했다. 손등은 먼지로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돌가루가 박혀 있었다. 그가 고개를 조금 들었을 때 시몬은 또렷하게 그 눈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길었다. 눈 속에는 두려움과 고통만이 있지 않았다. 그 속엔 묘하게도 타인을 향한 여지가 남아있었다. 마치 네가 나를 보았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눈. 시몬은 자신이 이유 없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군인이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앞쪽으로 밀었다. 시몬의 어깨 위에 가로목이 함께 움직였다. 그는 무게의 방향을 감각으로 읽었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야 숨이 트였다. 발의 각도를 조금 바꾸자 무릎의 통증이 덜했다. 그는 길에서 배운 모든 작은 지혜들을 즉시 꺼냈었다. 신근의 매듭, 발목의 각도, 어깨와 목 사이에 들어갈 숨의 폭,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지금은 생명의 기술이 되었다. 군인은 시몬의 자세가 안정되는 것을 보자 짧게 코웃음을 쳤다. 움직여! 사람들의 시선이 시몬의 등에 달라붙었다. 어떤 눈빛은 안도였고 어떤 눈빛은 호기심, 또 어떤 것은 냉담한 계산이었다. 가게의 천막 뒤에서 숨죽이는 음성들이 이어졌다. 저 사람은 누구지? 키레네 사람이라네. 왜 하필 저 사람이? 말들이 시몬의 귓가를 스치다 사라졌다. 그는 귀를 닫지 않았다. 다만 그 말들이 그의 발을 방해하지 않도록 놓아보냈다. 지금 그의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무게를 이 길 위에서 감당하는 것. 첫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돌바닥의 굴곡이 발바닥의 신경을 건드렸다. 가로목이 어깨뼈를 눌렀고 압박의 화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시몬은 이를 악물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길게 내뱉었다. 내쉬는 숨이 그의 몸에서 굳은 힘을 풀어주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박자가 생겼다.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무게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듯 자세를 미세하게 바꾸어가며 전진했다. 나사렛 사람은 그의 앞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군인 둘이 양옆에서 밀어붙였다. 채찍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공포의 소리를 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소리에 자신의 걸음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앞사람의 등줄기를 보았다. 그 등은 이미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난 등의 모양이었다. 뼈의 능선마다 피멍과 먼지가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그 등에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다. 무너질 듯하면서도 앞으로 기울어진 방향. 시몬은 그 방향을 따라 걸었다. 그는 낯선 이의 무게와 자신의 걸음을 하나의 궤로 묶었다.
군중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다가 금세 삼켜졌다. 누군가는 눈을 돌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비둘기 바구니 속 새들이 어지럽게 날개를 파닥였다. 비늘처럼 햇빛이 깔린 돌길 위로 그림자들이 뒤엉켰다. 시몬은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지금 어디쯤에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지, 혹시 두려움이 너무 커지진 않았는지. 마음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그는 의도적으로 앞을 더 또렷이 바라보았다. 뒤돌아보는 마음까지 가로목이 짓눌러 허리를 비틀 수 있었다. 그는 길에서 배운 대로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발은 더 정확해야 했다. 한 군인이 시몬의 옆으로 다가와 발뚝을 툭 쳤다. 속도를 맞춰.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겐 규칙적인 행정일 뿐임이 드러났다. 시몬은 대답 대신 숨으로 응했다. 발의 폭을 줄이고 보폭을 맞췄다. 나무가 그의 어깨 위에서 낮게 신음했다. 그 신음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다. 뼈와 근육이 받아 적는 글자 없는 기록 같았다. 골목이 한 번 꺾였다. 앞쪽으로 낮은 경사가 나타났다. 내려가는 길은 오히려 더 위험했다. 무게가 앞으로 쏠려 발목을 꺾기 쉬웠다. 시몬은 발을 사선으로 두며 천천히 속도를 조절했다. 그 사이 나사렛 사람의 발이 한 번 크게 헛디뎠다. 군인이 욕설을 뱉으며 팔로 그를 억지로 세웠다. 시몬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 어깨로 더 깊이 가로목을 받아냈다. 나무가 그의 살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고통은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마음을 흩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한 점에 모아주었다. 잠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돌벽에 겹쳤다. 시몬은 벽에 어른거리는 그 겹침을 곁눈질로 보았다. 두 그림자는 하나의 무게를 나누어지는 형상처럼 보였다. 어디까지가 그의 그림자이고 어디서부터가 저 사람의 그림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바람이 불어왔다. 땀과 먼지의 냄새 사이로 흙냄새가 한 번 더 고개를 들었다. 그 냄새는 키레네의 새벽과 닮아 있었다. 그 닮음이 시몬의 등골을 따뜻하게 훑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길에서도 낯익은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군중이 다시 한번 양쪽으로 갈라졌다. 앞쪽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길게 늘어졌다가 끊겼다. 하늘은 전고를 향해 빛을 모았다. 돌길의 반사가 눈을 찔렀다. 시몬은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박자만 남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박자가 그의 척추를 타고 발끝까지 내려갔다. 가로목은 무겁게 어깨를 눌렀지만 그는 이미 그 무게와 나눠 가질 리듬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군인의 목소리가 짧게 갈라졌다. 가라. 시몬은 무게를 오른쪽 어깨에서 조금 들어올려 균형을 잡았다. 나사렛 사람의 등이 다시 앞으로 기울었다. 시몬은 숨을 들이쉬고 첫 발을 깊게 내디뎠다. 돌바닥의 감촉이 발바닥 전체에 퍼졌다. 허리와 어깨, 손과 등, 그리고 가슴 속 가장 깊은 자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길가의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길의 일부가 되었다. 그 첫 걸음이 골목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 낮아지고 바람이 방향을 바꾼 듯했다. 시몬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앞사람의 등과 자신의 발, 그리고 어깨 위에 나무만이 있었다. 나무는 무겁고 길은 길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었다. 그는 가로목을 쥐고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뎠다. 가로목의 거친 결이 어깨뼈를 밀어 파고들었다. 시몬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쉬는 숨이 먼저 길을 닫고 들이쉬는 숨이 그 길을 메웠다. 돌길의 작은 불규칙들이 발바닥을 톡톡 건드렸다. 그는 보폭을 한 번 더 줄이고 발을 바깥쪽으로 약간 벌렸다. 무게가 앞으로 쏠릴 때마다 무릎을 아주 조금 굽혀 충격을 흡수했다. 몸의 작은 조정들이 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 고통이 흘렀다. 고통은 멈추게 하는 칼이 아니라 자꾸만 앞으로 밀어붙이는 둔한 손 같았다. 앞서가는 남자의 등은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방향을 잃지 않았다. 등줄기의 기울기, 쇄골 아래로 고여드는 숨, 어깨 위에서 흔들리다 금세 사라지는 빛,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듯 이어졌다. 군인들의 발소리는 일정했다. 채찍자락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위협처럼 들렸으나 시몬은 그 소리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가로목과 대화했다. 나무가 오른쪽으로 과하게 눌러올 때 왼발을 방얼음 앞에 두었고 왼쪽 어깨가 타는 듯 아플 때 숨을 어깨 위로 넓게 퍼뜨리는 상상을 했다. 상상은 실제로 그의 근육을 이완시켰고 그 이완이 또 한 걸음을 허락했다. 골목들이 꺾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이 나타났다. 일부는 고개를 깊게 숙였고 일부는 눈썹 사이를 모아 미동도 없이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우는 이도 있었고 웃음 같은 것을 흘리며 돌아서는 이도 있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의 억양이 섞인 낮은 탄식이 바람처럼 얇게 스쳤다. 그가 그 사람인가? 아니라 했지 않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말들이 흩어졌다 다시 모였지만 시몬의 귀에는 멀어진 파도처럼만 들렸다. 그의 귀 근처에는 오직 자신의 숨과 나무의 무게가 있었다. 한번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왔다. 앞에 남자가 무릎을 꺾으며 몸을 숙였고 군인의 팔이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 반동의 가로목이 시몬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쇄골에 닿았다. 속이 울렁였다. 그는 이를 악물지 않고 대신 발가락을 돌길에 단단히 붙였다. 발끝에 모인 힘이 발등을 탄 뒤 종아리로 올라가자 가로목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그 몇 호흡이 길었다. 가슴 안쪽에 뜨거운 피가 귀까지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갔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이 허리춤까지 젖게 했다. 길가에 선 여인들의 울음이 점점 또렷해졌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손길, 입술 사이로 터지는 짧은 기도, 목의 맨천의 끝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들 곁을 지나던 때 앞에 남자가 비틀리는 걸음을 멈춰 반쯤 돌아섰다. 흐릿하지만 맑은 눈이 여인들을 더듬듯 바라보았다. 군인의 손이 그의 어깨를 밀었지만 그는 한마디를 꺼냈다.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분명했다. 시몬은 그 말의 전부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울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여인들의 눈물이 자신들을 위한 슬픔에서 알 수 없는 더 깊은 곳을 향해 기울어지는 듯했다. 시몬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의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흙과 땀, 피와 바람 속에서 낯선 향이 번졌다. 군중이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조롱 섞인 말을 던졌고 누군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비둘기들이 머리 위를 낮게 스치며 흩어졌다. 햇빛은 점점 가팔라졌다. 돌길의 반사광이 눈을 찔렀다. 시몬은 옆구리를 세워 그 빛을 비껴냈다. 그럴 때마다 어깨 위의 무게가 약간 방향을 바꾸었고 그 방향을 수정하는 데는 그의 등줄기에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했다. 그 미세함이 지금 그의 생존 기술이었다. 한 번의 오르막이 나타났다. 골목과 골목 사이 돌이 헐거워 발목이 비틀리기 쉬운 곳. 시몬은 보폭을 더 좁혔다. 무게가 앞으로 밀려올 때 그는 허리로 그 충격을 받아내고 무릎으로 다시 나눠주었다. 앞에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솟구치며 갈비뼈 사이가 벌어졌다. 그의 발목이 떨렸고 군인의 손이 거칠어졌다. 시몬은 순간적으로 가로목을 더 끌어안듯 받쳐들었다. 삭막한 명령이 뒤에서 날아왔다. 멈추지 마라. 그 명령은 바람과 다를 바 없었다. 바람처럼 밀고 지나갔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 키가 큰 나무의 그늘이 잠깐 길 위를 덮었다. 그 짧은 그늘이 목덜미에 얹히자 시몬은 가까스로 입술을 다물고 짧은 감사의 숨을 삼켰다. 그늘은 길 위에 가장 공평한 자비였다.
누구에게도 오래 머물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완전히 거절하지 않는 그 그늘이 사라지자 햇빛이 다시 등을 태웠다. 땀방울이 소금처럼 상처에 새우며 들었다. 따가움이 선명해질수록 걸음은 오히려 정확해졌다. 고통은 방향을 지워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향을 날카롭게 한다. 행렬이 성벽의 바깥쪽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길이 넓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좁아졌다. 군중의 소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 시몬은 앞사람의 발뒤꿈치가 남기는 작은 진동을 따라갔다. 그 진동에는 이상하게도 일관성이 있었다. 무너지는 몸에서도 유지되는 어떤 고집 같은 것. 시몬은 그 고집을 살아있으려는 의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말로 붙잡으면 그 뜻이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는 그냥 그 진동을 따라갔다. 발은 진동을 읽고 어깨는 무게를 따라 읽고 가슴은 그 사이의 침묵을 읽었다. 한 지점에서 길게 기대선 남자의 시선이 시몬에게 박혔다. 그는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 깜짝 놀람과 묘한 안도가 함께 있었다. 저 사람 덕에 행렬이 계속간다는 생각과 저 사람도 곧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한 몸이었다.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람보다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생각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잡는 발목의 각도였다. 그는 발목을 안쪽으로 조금 말아들이며 다시 보폭을 맞췄다. 바람결이 바뀌었다. 도시 안쪽에서 나던 향과 소음이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너른 공간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흙먼지가 더 건조해졌고 빛이 숨을 곳을 잃은 듯 노골적으로 내리꽂혔다. 멀리서 까마귀의 울음 같은 소리가 한번 들렸다 사라졌다. 시몬은 알 수 있었다. 길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끝은 단순한 도착이 아니라 어떤 절차의 시작일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은 무게를 더 올려놓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의 기술만 남겼다. 기술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오르막이 끝나갈 즈음 앞에 남자가 크게 휘청이며 멈췄다. 군인의 손이 그의 등을 밀었고 다른 군인이 시몬의 어깨를 툭 치며 신호를 보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간청처럼 들렸다. 시몬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폐의 안쪽까지 뜨거운 공기가 차올랐다가 어깨와 척추를 타고 느리게 내려갔다. 그는 이 무게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무게는 분명 그의 몸 위에 있었다. 남의 짐이 자신의 걸음과 섞이는 순간 사람은 잠시나마 혼자 있지 않게 된다. 그 사실이 그를 앞으로 밀었다. 마침내 길이 평평해졌다. 바람의 결이 다시 바뀌었다. 열린 곳이었다. 소리의 울림이 달라졌다. 군인들의 명령이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대신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둔탁하게 번졌다. 시몬은 눈을 들어 앞을 보지 않았다. 습관처럼 시야를 낮게 두었다. 발밑의 돌은 더 거칠었고 먼지는 더 가벼웠다.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디는 순간 군인의 손이 그의 팔뚝을 잡아내렸다. 소나귀가 차가웠다. 멈춰. 가로목이 어깨 위에서 흔들리다 멈췄다. 다음 명령이 짧고 뚜렷하게 떨어졌다. 내려. 시몬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나무가 그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공기를 긁었다. 손바닥에 박힌 나무가시 몇 개가 살결을 스쳤다. 무게가 분리되는 순간 몸이 뒤로 휘청했다. 어깨가 갑자기 가벼워지자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다. 어제까지 없었고 방금 전까지도 없던 무게가 방금 전까지는 그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 허전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돌의 거칠기가 손끝으로 올랐다. 그 촉감이 그를 현실로 붙잡아 메었다. 눈앞에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좌우에서 움직였다. 누군가는 도구를 나눴고 누군가는 말없이 위치를 잡았다. 시몬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숨이 목에서 떨렸다. 가로목이 그의 곁을 떠나 다른 손들로 옮겨지는 동안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게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통증과 열,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요가 뒤섞인 잔향. 그것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번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발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두 어깨를 한번 굴렸다. 살 속에 박힌 나무의 기억이 어깨뼈를 따라 움직였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멀리서 바람이 한번 불었다. 키레네의 새벽과 닮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그는 그 냄새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빈 어깨의 무게를 조용히 헤아렸다. 지금은 빈 자리였으나 비어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기록처럼 그의 몸에 남았다. 군인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스쳤다. 됐어, 물러서. 말은 짧았다. 시몬은 고개를 끄덕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몸 안쪽에서 아직도 들숨과 날숨이 서로의 끝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디쯤에서 그를 보고 있을지, 어떤 눈으로 이 빈 어깨를 바라보고 있을지. 가슴이 잠깐 저렸다.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그의 어깨는 가벼워졌으나 가벼움 속에 남은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은 곧 다음 순간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가 도망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었다. 시몬은 한 걸음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거친 돌에 살짝 걸렸다가 풀렸다. 그는 균형을 잡고 빈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 잔 긁힘과 굳은 살, 미세한 피가 번지는 선들. 그 선들이 오늘의 길을 말없이 젓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먼지가 낮게 맴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무게가 떠난 자리,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어떤 일의 앞에서.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그는 숨을 고르게 했다. 다음 호흡은 그의 것이지만 다음 장면은 아직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었다. 물러서. 군인의 짧은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시몬의 귓속에서는 여전히 가로목의 진동이 울렸다. 어깨에서 떨어져 나간 무게가 공기 속을 스치며 사라졌는데도 그의 뼛속에는 그 무게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숨을 가다듬었다. 발끝이 거친 바위를 훑고 지나갔다. 바람은 건조했고 빛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머리 위에서 번들거렸다. 사람들은 반원형으로 벌어졌다. 누구도 앞줄을 자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했다. 군인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자리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말없이 못과 망치를 건넸고 어떤 이는 줄과 나무를 확인했다. 시몬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지만 손끝이 먼저 굳어졌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다. 쇠가 돌에 닿을 때 나는 경고음, 그리고 곧이어 나무를 두드리는 메마른 울림.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굽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던 무게가 이제는 다른 살로 옮겨가고 있었다. 가운데에 누운 남자의 얼굴은 먼지와 피,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시줄기는 더욱 깊게 살을 파고들었고 굳은 피가 햇빛에서 어둡게 말라붙었다. 그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올라왔다 내려가더니 다시 얕은 숨으로 잦아들었다. 군인 하나가 손목을 잡아 보드라운 밧줄을 풀어내고 대신 차갑고 반들한 쇠를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시몬은 그 순간만은 보지 않으려 했으나 눈이 먼저 소리를 따라갔다. 망치질이 한 번, 두 번, 공기가 짧게 떨렸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아주 낮은 곳으로 꺼졌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누군가는 빈 주먹을 꽉 쥐었다. 시몬의 손바닥에서도 느리게 열이 올라왔다. 손바닥 한가운데서부터 팔꿈치를 지나 어깨로 그리고 등뼈로 그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피맛이 아주 옅게 번졌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물러서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지금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더니 곧 잦아들었다. 바람 속에는 흙 냄새와 땀 냄새, 약간의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가 짧게 울었다. 그 소리가 공중에 박혀 있다가 서서히 풀렸다. 못질이 멈추자 군인들은 나무를 들어 올렸다.
우람한 팔들이 동시에 들썩였고 나무가 허공에서 잠깐 흔들렸다가 세워졌다. 둔탁한 충격이 바위의 속으로 내려갔다.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가 아주 길게 내쉬었다. 그의 시야 가장자리가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정수리에서부터 식은 땀이 흘러내려 귀 뒤를 적셨다. 몸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제 길 대신 기둥과 그림자, 허공을 건너다니고 있었다. 주변의 소리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누군가는 조롱을 던졌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지나가던 자가 멈춰서서 한참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시기를 잡았다. 여인들의 울음은 때때로 높게 치솟았다가 금세 눌렸다. 아이 울음과는 다른 길고 낮은 울음이었다. 시몬은 그 울음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 소리가 바람보다 오래 공중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무 위에 남자는 눈을 떴다 감았다. 눈꺼풀이 무거운 돌문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그가 입술을 떼어 몇 마디를 뱉었을 때 시몬은 그 말의 첫 자락만 들었다. 바람이 나머지를 가져갔다. 그러나 그 일부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유익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 밖을 향해 가려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를 향한 용서처럼 들리기도 했고 누구를 맡기는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다. 시몬은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다.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어떤 말은 의미보다 방향으로 전해졌다. 그 방향이 그의 가슴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듯 옷가지를 나누었다. 웃음이 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관습처럼 보였고 일과처럼 보였다. 시몬은 그 광경에서 어떤 새로운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손놀림이 지닌 익숙함을 보았다. 익숙함은 때로 잔인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익숙한 자는 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게를 어루만지던 손, 굳은 살과 작은 상처가 겹겹이 새겨진 손. 그 손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자 그는 일부러 빈 주먹을 폈다. 빈 손이 이 순간의 진실에 더 가까웠다.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햇빛은 둔탁해졌고 그늘은 짧았다. 누군가는 물과 식초를 섞은 그릇을 들고 다가갔다. 군인의 창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뭇결의 미세한 떨림이 허공을 타고 손끝까지 전해졌다. 시몬은 눈을 감았다 뜨며 먼 곳을 잠깐 응시했다. 도시 쪽에서 부는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회당의 돌계단, 흰 돌의 광채, 아침의 물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명하던 것들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멀어졌다. 지금은 바위, 가시, 못, 숨, 그리고 강한이 끊기는 말뿐이었다. 그 사이사이 시몬은 키레네의 집을 떠올렸다. 마당에 말린 허브,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손길, 저녁의 등잔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광경과 하나의 선으로 묶였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서로 너무 다른 것들이 한 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나 어깨에 남은 자국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무게는 길을 만든다. 그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의 무게가 오늘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그를 여기로 데려왔다. 남자의 입술이 다시 떨렸다. 시몬은 그 소리가 바람보다 조금 무거운 것을 느꼈다. 어떤 이름이 언뜻 스쳤다.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누군가를 서로에게 의탁하게 하는 듯한 어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울림이 번졌다. 어떤 이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고 어떤 이는 멀찍이 물러섰다. 군인의 눈썹 사이가 잠시 좁아졌다가 다시 풀렸다. 그 짧은 표정의 변화를 시몬은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다. 한때 소란하던 조롱은 점차 줄었다. 오래 바라보는 눈동자들만 남았다. 오래 바라보면 말은 줄어들었다. 남는 것은 호흡과 맥박,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이었다. 시몬도 그렇게 오래 바라보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해석은 때로 너무 빠르게 결론을 만든다. 결론이 너무 빨리 오면 길이 짧아진다. 그는 길을 짧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조금 옆으로 기울 때 그림자의 각도도 함께 바뀌었다. 나무 위의 손가락이 아주 사소하게 움찔했다. 마른 피가 갈라졌다. 군인의 창끝이 햇빛에 잠깐 번쩍였다. 멀리서 어떤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를 길게 느렸다. 그 소리는 바람결에 실렸고 맞은편 바위에 부딪혀 낮게 흔들렸다. 시몬은 고개를 아주 조금 떨구었다. 빈 어깨가 햇빛을 받아 따가웠다. 그는 그 따가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외면하면 현실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 날은 가벼워질 수 없는 날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몬은 발뒤꿈치를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다리에 저림이 풀렸다. 목이 말랐지만 물가죽을 찾지 않았다. 갈증은 이 자리에서 마땅한 감각 같았다. 갈증을 없애면 이 광경이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질 것 같았다. 그는 갈증과 함께 서 있었다. 갈증은 눈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군중의 웅성거림이 방향을 잃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깐씩 바라보다가 다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가 끝났다라는 말을 아주 낮게 중얼거린 것 같았다. 끝이었는지 잠시의 고요였는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요가 길게 이어졌다. 시몬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숨은 폐를 가득 채우지 못했다. 중간에 멈췄다. 그는 그 멈춤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늘의 숨은 오늘의 길처럼 스스로 길이를 정할 권리가 있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줄에 몇몇이 물러났고 뒤쪽에 서 있던 이들이 자리를 옮겼다. 군인 하나가 두 손을 털며 짧게 고개를 돌렸다. 서로의 어깨가 스쳤다. 먼지가 낮게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시몬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아이들의 얼굴이 떨리는 빛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설명이 없었다. 설명 대신 여기서 보았노라는 인정이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났다. 발밑의 돌이 다시 길로 느껴졌다. 땅의 단단함이 그의 발바닥을 떠받쳤다. 어깨에서 무게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이 그를 앞으로 끌었다. 그러나 그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오늘 그가 서 있어야 하는 거리는 이만큼이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그의 자리가 흐려질 것 같았다. 너무 멀리 가면 오늘의 자리가 잊힐 것 같았다. 그는 그 사이에 섰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햇빛이 바위에 깨진 면을 따라 번쩍였다. 시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 사이로 말이 스치려 했으나 그는 말을 삼켰다. 말하기엔 아직 이른 때였다. 말은 다음 날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호흡으로 올지도 몰랐다. 오늘은 바라보고 서고 기억하는 날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짧은 시간처럼 길게 이어진 순간, 길게 이어진 시간처럼 짧게 스친 순간, 그 둘이 한 점에서 겹쳤다. 시몬은 그 겹침을 가슴 안쪽에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으나 가벼움도 아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를 알았다. 오늘의 침묵이 그의 안에 오래 머물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언젠가 그의 길을 다시 열어줄 것이라는 것. 그렇게 그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 바람을 가르며 걸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흩어지고 먼지가 가라앉을 틈도 없이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시몬은 그 바람의 결에서 자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멀리 있었던 아이들의 얼굴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빛 속에서 드러났다. 그들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한 겹씩 떠 있었다.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에 거친 굳은 살이 아이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지나가자 오늘의 무게가 조용히 옮겨지는 듯했다.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다. 성벽 아래 골목들은 저녁의 소란을 준비하듯 두께를 키워갔다.
장정들이 좌판을 정리하며 나무 상자를 쿵소리나게 포개고 빵집의 노인은 마지막 반죽을 돌화기에 얹었다. 누구는 오늘의 소식을 속삭였고 누구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시몬은 시장을 가로질러 회랑의 그늘을 지나 숙소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의 옆에서 말없이 발을 맞췄다. 말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붙들어 주었다. 숙소의 마룻바닥은 낮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벽에는 먼지의 자국이 수평으로 길게 그어져 있었다. 아내가 물가죽을 열어 아이들에게 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시몬은 목이 말랐지만 먼저 손을 씻었다. 손가락을 타고 내려가는 물길 속에 나무의 가시가 남긴 미세한 상처들이 배어 나왔다. 따끔거림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다시 어깨로 올라갔다. 그는 그 따끔거림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늘의 증거가 사라지면 오늘의 기억도 흐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톱밥 냄새가 배어있는 그의 외투에서 먼지를 털어내자 바닥에 얇은 빛이 부서졌다. 아내가 잠자코 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시몬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설명도 위로도 결론도 없었다. 다만 보았다는 인정과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아이들은 이불을 반쯤 덮고 서로의 발을 맞대며 누웠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도 긴장된 숨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시몬은 등잔불을 낮게 줄이고 벽을 등지고 앉았다. 등짝이 나무처럼 묵직했다. 밤은 길었다. 도시의 소리들이 하나둘 가라앉았지만 골목의 개가 짧게 짖었다 멈추고 먼 곳에 발자국이 돌길을 훑고 지나갔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시간은 더 느리게 몸 위로 굴러갔다. 시몬은 눈을 감았다 떴다. 눈꺼풀 안쪽에 오늘의 돌길이 다시 펼쳐졌다. 가로목의 거친 결, 발목의 미세한 각도, 전해지던 진동,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또렷해졌다. 한 번은 숨이 가슴 언저리에서 걸렸다. 그는 깊게 들이쉬려 하지 않았다. 억지로 늘린 숨은 금세 끊어진다. 대신 짧고 고른 숨을 여러 번 겹쳐 가슴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다. 한밤이 기울 무렵 복도 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순례자들이 돌아와 서로의 소식을 맞바꾸는 소리였다. 누군가 돌아가다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도시가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하늘이 잠깐 어두워졌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그럴 리 없다고 잘랐다. 한마디 한마디가 담벼락의 금처럼 어둠 속에서 번득였다. 시몬은 그 말들 사이에서 오늘의 그림자를 다시 보았다. 그림자는 한 가지 모양을 갖지 않았다. 각자의 눈동자와 입술을 통해 모양을 바꿨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의 진실은 한 방향으로만 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날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새벽 직전 그는 잠깐 눈을 붙였다. 꿈인지 기억인지 모호한 영상이 스쳤다. 키레네의 마당에 서 있는 자신, 아이들의 웃음, 도르래에서 새 줄이 또르르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돌길 위의 첫걸음.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이 한 화면 안에서 겹쳐졌다. 그는 그 겹침을 밀어내지 않았다. 겹침이야말로 오늘 그가 배운 언어였기 때문이다. 겹치는 것들은 서로의 의미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했다. 해가 뜨자 도시의 얼굴이 다시 급히 화장을 고쳤다. 장터에 천막이 세워지고 비둘기 바구니가 늘어서고 동전의 딸깍거림이 박자를 만들었다. 시몬은 아이들과 함께 숙소를 나섰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 순례는 멈추지 않는다. 제사의 절차, 구입해야 할 것들, 정해야 할 거리와 시간. 그는 시장의 초입에서 발을 멈추었다. 어제의 돌길과 오늘의 돌길이 똑같이 보이면서도 전혀 같지 않았다. 어제는 무게가 길을 만들었다. 오늘은 빈 어깨가 길을 만들었다. 빈 자리에서 시작하는 길은 때로 더 낯설다. 전고 무렵 회랑 아래 그늘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제의 일을 본 이들, 듣기만 한 이들, 믿지 않는 이들, 믿고 싶어 하는 이들. 말들은 다시 모래처럼 흘렀다. 그의 말이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다더라. 제사장들과 로마가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더군.
해가 기했다는 이들도 있다지. 그럴싸한 얘기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어느 사내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그 말에 옆에 있던 노인이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눈은 보는 것보다 놓치는 것이 더 많지. 둘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시몬은 그 옆을 지나며 그들의 침묵이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때 한 젊은이가 숨 가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말은 헐떡임 사이로 잘려나갔다. 예, 그 무덤에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고 누군가는 성급히 손을 내저었다. 소문이야 늘 새로 생기니 말은 쉽게 던져졌고 더 쉽게 잘려나갔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의 속도는 언제나 진실보다 빨랐다. 시몬은 젊은이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 눈빛 자체가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그 눈빛에서 자신이 어제 보았던 사람들의 눈과 비슷한 결을 발견했다. 울고 싶은 사람의 눈, 말하고 싶은 사람의 눈, 혹은 무언가를 견디려는 사람의 눈. 그 결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시몬은 성문 밖의 낮은 언덕에 잠깐 올라섰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흰 돌의 옆선, 기와의 사선, 골목의 실금 같은 그림자들. 어제 그는 돌길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그는 도시 전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려다본다고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려다보는 자리에서만 보이는 선들이 있었다. 선은 곧 길이었다. 길은 다시 선택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나는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시몬은 잠깐 멈춰섰다. 발밑의 흙이 저녁빛을 받아 붉었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또 다른 아이가 재빨리 물었다. 왜요? 시몬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길은 우리가 떠난 자리를 더 깊게 알게 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떠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오늘 본 것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완전한 뜻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말의 리듬이 그들의 발걸음에 새으며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배낭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것을 덜고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을 남겼다. 물가죽을 확인하고 신근의 매듭을 다시 묶었다. 손을 씻으며 손바닥의 상처를 다시 보았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그러나 깊이와 상관없이 상처는 자리를 만든다. 그 자리가 곧 기억의 자리였다. 아내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많이 무거웠소. 시몬은 고개를 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두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그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무게는 무게였고 그 무게를 지고 난 어깨는 더 이상 어제의 어깨가 아니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심지를 먹어 들어가며 잔잔히 흔들렸다. 시몬이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내 어깨가 아니라 내 길을 배웠소. 아내는 그의 말을 고쳐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잠깐 덮었다 놓았다. 그 손길은 길 위의 그늘처럼 짧았고 그래서 더 귀했다. 새벽 떠날 준비를 마친 일행이 성문 쪽으로 걸었다. 도시 바깥의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웠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의 길과 같았지만 같은 길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앞서고 시몬이 뒤에서 발을 맞췄다. 발끝이 흙을 누를 때마다 어제의 돌길이 잠깐씩 되살아났다. 그는 일부러 발을 더 단단히 디뎠다. 빈 어깨에 가벼움이 그를 흔들지 않도록. 언덕을 하나 넘자 예루살렘이 먼 뒤로 물러났다. 성벽의 선이 하늘에 얇게 새겨졌다가 사라졌다. 아이들 중 하나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그 인사는 도시를 향한 것인지, 어제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자신을 향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시몬은 그 손짓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대답했다. 기억하겠다. 길은 다시 흙과 바람, 햇빛과 그늘, 물과 침묵으로 이어졌다. 낮에는 먼지의 냄새가, 밤에는 별의 냄새가 동행했다.
가끔 마주치는 순례자들이 어제의 소문을 가지고 와 오늘의 이야기로 바꾸어 전했다. 어떤 이야기는 더 크고 어떤 이야기는 더 조용했다. 시몬은 어느 쪽도 완전히 쥐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손에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적당히 놓으면 발밑을 다져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진실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발밑에 깔아 길을 만들 것이다. 해질녘 그들은 작은 가을가에 머물렀다. 물소리가 얕게 골짜기를 채웠다. 시몬은 물가에 앉아 샌들을 벗었다. 발바닥에 흙을 씻어내자 어제의 돌가루가 아주 희미하게 물에 풀렸다. 물결이 그것을 멀리 데려갔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켰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을 세웠다. 잊지 않겠다. 그러나 서둘러 결론 내리지도 않겠다. 그 다짐은 외치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했다. 밤이 내리자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낮보다 쉽게 잠들었다. 아내의 숨결이 고르게 들렸다. 시몬은 마지막으로 등판을 바닥에 대고 누웠다. 땅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그의 등을 안심시켰다. 눈을 감기 직전 그는 아주 짧게 생각했다. 길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길 위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바꾼다. 그리고 그 생각을 더 붙들지 않고 놓아주었다. 오늘의 마지막 호흡이 어둠 속으로 길게 흘렀다. 그는 가만히 잠들었다. 내일 그는 다시 걸을 것이다 집으로.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발로